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딸을 납치당한 여소장의 목숨 건 구출작전과 30년 권력 비리 폭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장은미, 내가 내 가족을 망가뜨렸으니 이제 내 딸 차례야. 수미나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소장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조종한 이 중장이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서울 모 추모공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한 남자가 납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춘배였죠. 2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박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유골함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유골함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춘배의 아내였죠. 박춘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춘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검사 결과였어요. 췌장암 사기.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내가 술에 취해서 그 여자 사단장한테 박춘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은미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성추행이라고 감옥에 보내지고 회사도 부도나고 박춘배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2022년 그날 밤부터 모든 게 시작됐었어요. 여자 소장한테 성추행을 했다고 감옥에 갔고 회사는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당신 혼자 병원비 걱정하다가 치료도 포기하고 박춘배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집도 날아가고 당신은 혼자서. 박춘배는 아내와의 마지막 면회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많이 야윈 모습으로 면회실에 나왔던 아내가 말했었죠. 춘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나와.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는 집에서 혼자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은미, 박춘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장년이 나를 완전히 망쳐놨지. 이제 국방부까지 올라갔다며? 좋아, 더 높이 올라갔으니 떨어질 때 더 아프겠네. 박춘배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장은미가 현재 소장 계급으로 국방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8살 된 외동딸이 있다는 것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여보, 나 이제 복수할 거야. 박춘배가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장은미, 그년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가족을 잃는 게 뭔지 알려줄 거야. 박춘배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에 있는 조직과 연결이 닿았고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웨딩샵.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28세의 장수민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은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국방부 파견 근무라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딸의 결혼 준비만큼은 직접 챙기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소장 제복 대신 평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수민아. 장은미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장수미는 장은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장은미가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키워낸 소중한 딸이었죠.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란 수민을 보면서 장은미는 항상 고마움을 느꼈어요.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민이 장은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뭔 소리야. 너 키우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장은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웨딩샵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군인이세요? 자세가 정말 반듯하시네요. 네, 소장입니다. 장은미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에 파견 나와 있어요. 와, 대단하세요. 여군 소장님이시라니.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장은미와 수민은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수민이 어릴 때부터 둘만의 암호나 놀이를 만들어서 함께 하곤 했거든요. 특히 코드명 제로라는 놀이는 수민이 가장 좋아했던 게임이었어요. 3주 후면 결혼식이네. 장은미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 네, 엄마. 그런데 혹시 결혼식 당일에 중요한 일정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장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소장이 아니라 수민이 엄마로만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수민은 예비 남편인 정우진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드레스 피팅했는데 정말 예뻤어요.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안 돼요. 결혼식 당일까지 비밀이에요. 수민은 행복한 표정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 10시경 수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오는 길인데. 수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디야, 지금? 장은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인데. 아까부터 뒤에서. 그때 수민의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수민아? 수민아? 장은미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장은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민의 전화가 어젯밤 10시에 갑자기 끊어진 후 아무리 연락해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실종신고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어요. 소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부관이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장은미가 소장 제복을 단정히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장은미는 집무실로 들어가자마자 개인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민의 마지막 연락은 어젯밤 10시였어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끊어진 그 통화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수민의 예비 남편이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정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우진이 진정해. 장은미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몇 시에 헤어졌지?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는데 수민이가 괜찮다고 해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에 집에 잘 들어간다고 문자도 보내왔었거든요. 장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8시 30분에 엄마, 우진 오빠랑 저녁 먹고 집에 가요라는 평범한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후인 10시에 갑자기 위험 신호가 온 거였습니다. 그럼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네? 장은미가 침착하게 추리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민이는 집까지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는데 정우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장은미는 28년간 딸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미는 어릴 때부터 약속 시간을 꼭 지키는 아이였고 연락 없이 밤을 새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진이 혹시 수민이가 요즘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스토킹을 당한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아니요, 전혀요. 수민이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에 전화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말을 했나요? 장은미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어.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럼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다는 얘기네요. 정우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장은미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자신의 딸이 관련된 일은 전혀 달랐어요. 평소 침착함을 잃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혹시 군 관련해서 수민이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장은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박춘배. 하지만 감옥에 있을 텐데. 아니, 혹시 벌써 출소했을까? 우진이 일단 경찰서에 다시 가봐. 실종신고 정식으로 접수하고.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어. 정우진이 나간 후 장은미는 즉시 군 정보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사령부 김대령입니다. 김대령, 장은미 소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일인데요. 박춘배라는 인물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까? 장은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2년 전 저에게 성추행을 했던 그 사건 기억납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김대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장님, 박춘배는 한 달 전에 출소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장은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출소? 그럼 충분히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출소 후 동향은 파악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해외 조직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장은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외 조직? 박춘배가 그 정도로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일까? 김대령,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식 조사팀을 꾸려주실 수 있나요?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네, 소장님 따님이요? 김대령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젯밤 10시부터입니다. 박춘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비공식 특별조사팀을 편성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은미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간 딸을 키우면서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이었어요. 군인으로서는 소장이지만 지금은 그냥 딸을 잃어버린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수민아, 장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그때 장은미의 개인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은미 소장?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은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식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박춘배. 장은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 기억하고 있네. 그때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여자 소장 말이야. 박춘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장은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딸, 아, 그 예쁜 수민이 말이야? 박춘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잘 자고 있어. 걱정 말고. 장은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해주는 거야. 가족을 잃는 게 뭔지 알려주는 거지. 박춘배의 말에 장은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침착함으로 자신을 다스렸어요. 박춘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해. 장은미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박춘배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어. 이제 내 차례야. 내 아내? 장은미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2년 전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낸 후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 박춘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 부도, 집 압류 그리고 내 손자가 병원비도 못 내고 죽었지. 박춘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였어. 하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혼자 죽었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말이야. 장은미는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춘배가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장은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박춘배가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순자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때 장은미의 머릿속에 2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박춘배를 시험하기 위해 마련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상대로 그가 보여준 추악한 모습들. 너는 계획적으로 나를 노렸지. 박춘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리 녹음 장치까지 준비해 놓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어. 장은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은 박춘배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자리였거든요. 이제 내 차례야. 박춘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 수민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껴봐. 박춘배, 장은미가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고한 내 딸까지 끌어들여. 무고하다고? 박춘배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내 손자도 무고했어. 아무 잘못 없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지. 장은미는 이제 박춘배와의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사람과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거든요. 수민이는 어디 있어? 장은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하지만 쉽게 알려줄 생각은 없어.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계획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그때 장은미는 수민이 어릴 때 함께 만들었던 암호를 떠올렸습니다. 코드명 제로라는 놀이였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었죠. 장은미는 어린 수민과 함께 했던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수민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엄마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엄마한테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만의 암호를 써서 서로한테 신호를 보내자. 장은미가 말했었죠. 코드명 제로. 이 말을 들으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그때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수민이 그 암호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춘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 장은미가 최후의 기회를 주듯 말했습니다. 수민이를 보내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방법? 박춘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완벽한 복수야.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장은미, 너도 내 아내처럼 가족을 잃는 고통을 똑똑히 느껴봐.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돼. 전화가 끊어진 후 장은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딸을 키우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장은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민이 5살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수민은 엄마의 군복을 입고 경례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죠. 수민아, 장은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수민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코드명 제로 기억하시죠? 장은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민이 여전히 의식이 있고 어릴 때 함께 만들었던 암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은미는 즉시 회신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코드명 제로 작전 시작한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은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춘배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그리고 수민이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박춘배,
장은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완전히 끝장내겠어. 장은미는 소장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국방부 지하 상황실. 소장님, 비공식 특별조사팀 편성 완료했습니다. 김대령이 장은미에게 보고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했고 모두 박춘배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인원들입니다. 장은미는 소장 제복을 단정히 입고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러나 있었어요. 박춘배의 출소 후 동향 파악됐나요?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출소 한 달 전부터 해외에서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유령 회사를 통해서요. 장은미는 놀랐습니다. 박춘배가 해외 조직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군요.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보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작전을 계획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장은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억 원? 박춘배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대규모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어요. CCTV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만 기술 분석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민 씨가 실종된 지역 주변 CCTV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겁니까? 어젯밤 10시 5분경 수민 씨 실종 지점 근처 CCTV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흐릿한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민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민 씨 뒤로 검은색 승합차가 서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은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딸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차량 번호는 확인됐나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10시 7분경 수민 씨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에서 수민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소장님께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10시 8분 승합차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려서 수민 씨를 추격합니다. 장은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2명의 남자가 수민을 뒤쫓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얼굴 식별은 가능한가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하지만 잠깐만요. 분석관이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쪽 카메라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나왔네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장은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춘배잖아요. 영상 속에는 2년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지만 분명히 박춘배였습니다. 리젠트 헤어스타일과 손등의 호랑이, 문신까지 그대로였어요. 확실합니까? 김대령이 물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장은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년 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석관이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박춘배와 다른 남자가 수민을 승합차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서울바 4578입니다. 즉시 전국 수배령 내리세요. 장은미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공식 수사라서 경찰 수사망과 연결하기가.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장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박춘배였어요. 여보세요. 영상 잘 봤지? 박춘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은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CCTV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 얼굴도 확인했고. 박춘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2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알겠지?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장은미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춘배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 딸 수민이 말이야. 박춘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지. 수민이한테 손 떼면. 장은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떼긴 뭘 손대. 아직은 안전해.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나를 찾으려고 하면 모르지.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일 오후 3시에 한강공원 반포지구로 와. 혼자서. 박춘배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기밀 파일 하나를 가져와. 무슨 파일? 2년 전 나를 조사했던 모든 자료들. 그리고 그때 나를 노린 진짜 이유가 적힌 파일 말이야. 장은미는 당황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은 박춘배의 성추행이 발단이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까? 무슨 소리야? 2년 전 일은 내가 성추행을 해서. 하하. 박춘배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장은미, 너는 누군가의 말에 춤춘 거야. 무슨 뜻이야? 내일 파일을 가져오면 모든 걸 알려줄게. 그리고 내 딸도 살려주고.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와야 해. 다른 사람 데려오면 수민이는 영영 볼 수 없을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장은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춘배가 말하는 기밀 파일이 뭘까? 그리고 2년 전 사건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령이 물었습니다. 장은미는 딸의 생명과 국가 기밀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수민이를 구해내야 합니다. 장은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 기밀 자료실. 장은미는 소장 제복을 입고 기밀 자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고 보안 등급 접근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28년 군 생활 중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건. 김대령. 장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장은미는 카드를 대고 기밀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박춘배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2년 전 사건 관련 파일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하지만 장은미가 찾는 건 다른 거였어요. 박춘배가 말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상하네. 장은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춘배 수사 파일 중에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고 권한자에 의해서. 장은미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2년 전 그 시기에 생성된 모든 파일을 검색해 봤어요. 그때 발견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백호파 조직 영관군 간부 리스트라는 제목이었어요. 뭐지, 이건? 장은미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랄 내용이었어요. 90년대 백호파 조직과 연결된 군 간부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현재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파일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박춘배를 통한 연결고리 차단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장은미는 점점 더 충격받았습니다. 2년 전 박춘배 사건이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박춘배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장은미가 파일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박춘배가 90년대 조직 활동 당시 알게 된 군 간부들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로 계속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춘배를 제거해야 했던 거구나. 장은미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박춘배의 입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이용한 거였어요. 장은미는 그 계획에 이용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장은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일 작성자가 현재 국방부 차관인 이모 중장이었거든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이 중장이. 장은미가 파일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2년 전 박춘배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그 자리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모두 이 중장이었어요. 장은미는 그저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민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아. 장은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수민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참아. 엄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엄마를 원망하는 이유가. 그때 박춘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은미, 내 딸이 똑똑하네. 벌써 상황을 파악했어. 박춘배, 수민이한테는 죄가 없어. 나하고만 해결하자. 이제 알겠지? 2년 전 일이 누구 때문인지. 박춘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용당한 거야. 장은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박춘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죽었어. 박춘배. 장은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박춘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장은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도 이용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춘배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그때 나를 이용해서 망가뜨린 진짜 놈들을 처벌하는 거야.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이 중장부터 시작해서 장은미는 박춘배의 진짜 목적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2년 전 자신을 망가뜨린 배우를 처벌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 방법은 잘못됐어.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무고한 수민이까지 끌어들일 이유는 없잖아. 무고하다고? 박춘배가 웃었습니다. 내 손자도 무고했어. 아무 잘못 없이 고생하다가 죽었지. 장은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춘배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박춘배, 내가 제안이 하나 있어.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제안? 수민이는 풀어주고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진짜 배우를 처벌하는 거야. 장은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중장을 처벌할 수 있어. 박춘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널 믿어? 2년 전에도 속았는데 이번엔 다르다. 나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을 처벌하는 건 내 의무이기도 해. 그럼 증거를 보여줘. 박춘배가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와. 그 파일들을 가지고. 알겠어. 하지만 수민이는 안전하게 보호해줘. 걱정 마라. 내가 약속을 지키면 수민이도 안전할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장은미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같은 날 오후 1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근처. 장은미는 평복을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춘배가 요구한 기밀 파일들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이 시간 후면 박춘배와 만나야 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김대령이 이어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김대령, 박춘배가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장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면 수민이가 위험해집니다. 장은미는 공원을 둘러보며 박춘배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이에게서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코드명 제로 기억하시죠? 물가에서 다리가 보이는 곳이에요. 장은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민이가 자신들만의 암호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어릴 때 만들었던 코드명 제로 암호를 떠올려 봤습니다. 물가에서 다리가 보이는 곳이라는 건 한강 근처 어딘가라는 뜻이었어요. 장은미는 즉시 한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포대교가 보이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엄마, 제가 또 메시지 보낼게요. 수민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장은미는 높은 곳에서 물을 내려다본다는 표현을 해석해 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이라는 뜻일까? 주변을 둘러보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단지가 보였어요. 그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대령, 반포 오피스텔 단지 쪽을 감시해 주세요.
장은미가 이어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그때 박춘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은미, 제 시간에 왔네. 박춘배, 약속대로 파일 가져왔어.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민이를 풀어줘. 서두르지 마. 먼저 파일부터 확인해야지.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 뒤에서 보고 있어. 장은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박춘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찾지 마.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박춘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 봉투를 벤치에 놓고 10m 뒤로 물러서 장은미는 지시대로 서류 봉투를 벤치에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서류 봉투를 가져갔어요. 박춘배의 부하인 것 같았습니다. 확인했어. 박춘배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중장 관련 파일들이 다 있네. 잘했어. 이제 수민이를 풀어줘. 장은미가 요구했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이 중장이 왜 나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장은미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90년대에 이 중장은 대위였어. 박춘배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직과 거래하면서 무기 빼돌리기를 했지. 무기 빼돌리기? 군 창고에서 무기를 빼내서 우리한테 팔았어.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고, 박춘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 장은미는 충격받았습니다. 이 중장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내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세상에 나올 거야. 무슨 뜻이야? 오늘 밤 12시에 모든 언론사에 자료가 발송될 예정이야. 박춘배가 웃었습니다. 이 중장의 과거가 모두 폭로되는 거지. 장은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부 전체가 큰 스캔들에 휩싸일 거였어요. 잠깐, 그건 안 돼.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 무고한 사람들? 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내는 무고하지 않았나? 그때 수민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 밤에 폭탄 선언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아요. 장은미는 수민의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박춘배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박춘배, 정말 목적이 뭐야? 장은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수야. 완벽한 복수? 박춘배가 답했습니다. 이 중장도 망가뜨리고 너도 같이 망가뜨리는 거지. 나도? 당연하지. 내가 이 중장과 공모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발표할 거야.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끝이야. 장은미는 박춘배의 진짜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중장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신까지 함께 망가뜨리려는 거였어요. 수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수민이는 안전해.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하면 모르지. 장은미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박춘배와 협력하는 것으로는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민아, 엄마가 갈게. 장은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수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코드명 제로 작전 시작해요. 저도 준비됐어요. 장은미는 수민이 탈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될 때였어요. 박춘배, 장은미가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수민이를 풀어주면 다른 방법으로 이 중장을 처벌하자. 거절할게. 박춘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 방법이 더 확실하거든. 장은미는 이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 같은 날 오후 6시 반포 오피스텔 15층. 장은미는 김대령과 함께 오피스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민의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이 건물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어요. 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김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령,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장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탈출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장은미는 평복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15층 1502호실을 확인해 보세요. 장은미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1502호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장은미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확실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장은미가 김대령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10분 후에 창문 쪽으로 탈출 시도할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장은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민이 정말로 탈출을 시도하려는 거였어요. 김대령, 건물 뒤쪽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장은미가 지시했습니다. 수민이가 창문으로 탈출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령이 떠난 후 장은미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7분이 지났을 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민이가 없어. 화장실 확인해봐. 창문 쪽도 확인하고. 장은미는 수민이 탈출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움직일 때였어요. 장은미는 1502호 문을 힘차게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안이 보였어요. 누구야? 박춘배의 부하 2명이 놀라며 장은미를 쳐다봤습니다. 국방부 소장 장은미다. 장은미가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장? 한 남자가 더듬거렸습니다. 박춘배는 어디 있어? 장은미가 권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스는 여기 없어요. 장은미는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수민이 있었던 흔적은 보였지만 지금은 없었어요. 그때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장은미가 달려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밧줄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수민아, 장은미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15층 아래쪽 건물 옥상에서 수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것 같았습니다. 장은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아, 다쳤어?
장은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아래쪽 건물 옥상에 있어요. 수민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장은미는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춘배의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소장님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스가 곧 올 거예요. 비켜. 장은미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곳에서 박춘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은미 그만해. 장은미가 돌아보니 박춘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2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박춘배. 장은미가 권총을 박춘배에게 겨눴습니다. 총 내려놔. 내 딸이 위험해진다. 박춘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이미 탈출했어. 정말? 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박춘배가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잡았나? 좋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장은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민이 다시 잡힌 건가요? 박춘배, 이제 그만해. 장은미가 간청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중장이잖아. 수민이는 관계없어. 관계없다고? 박춘배가 웃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망가뜨렸으니까 나도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해.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내 손자한테도 죄가 없었어. 박춘배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때 장은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민이에게서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김대령 아저씨가 구해주셨어요. 장은미는 안도했습니다. 수민이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박춘배도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박춘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수민이를 놓쳤다고? 장은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춘배, 이제 끝이야. 장은미가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안전하고 너는 여기서 체포될 거야. 체포? 박춘배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 박춘배가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모든 자료가 언론에 발송돼.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이 중장의 과거와 함께 내가 공모자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장은미는 당황했습니다. 설사 박춘배를 체포해도 이미 설정된 자동 발송은 막을 수 없을 거였어요. 그 발송을 취소해. 장은미가 요구했습니다. 싫어. 박춘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복수야. 그때 창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 헬기였어요. 소장님, 확성기를 통해 김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민양은 안전합니다. 장은미는 이제 마음 놓고 박춘배와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박춘배, 이제 정말 끝이야.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체포되든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끝내든지 선택해. 박춘배는 벽에 몰린 쥐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박춘배, 이제 정말 끝이야. 장은미의 말에 박춘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춘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은미,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뭘 더 모른다는 거야? 박춘배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중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2년 전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낸 일이 아니야. 장은미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995년에 우리 백호파 조직이 처리한 일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한 군인의 사고사 말이야. 사고사? 이 중장의 경쟁자였던 동기 대위가 갑자기 훈련 중 사고로 죽었지. 박춘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장은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중장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동기를 제거하라고 했어. 박춘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급할 수 있었던 거지. 30년 동안 그 비밀로 계속 올라온 거야. 장은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장이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니. 증거가 있어? 장은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녹음한 대화도 있고 동거래 내역도 다 있어. 박춘배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까지 공개되면 이 중장은 살인 교사범이 되는 거야. 장은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중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박춘배의 방법은 여전히 잘못되었거든요. 박춘배, 그 자료를 경찰에 넘겨. 장은미가 제안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벌받게 하자. 정당한 절차? 박춘배가 크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이 중장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때 박춘배의 부하 중 한 명이 창밖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스, 아래쪽에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박춘배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장은미, 박춘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나를 체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자료들은 영영 사라져. 무슨 뜻이야? 이 핸드폰이 내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어. 박춘배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돼. 장은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춘배를 체포하는 것과 진실을 밝히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김대령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대령, 잠깐만. 장은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장은미는 박춘배를 쳐다봤습니다. 박춘배,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뭔데? 그 자료들을 나한테 넘겨줘. 대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중장을 처벌하겠어.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박춘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널 믿어? 내가 군복을 벗고 약속할게. 장은미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이 군복을 벗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소장님, 김대령이 만류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장은미는 이미 결심했어요. 소장 계급장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소장이 아니라 수민이 엄마로서 말하는 거야. 장은미가 박춘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춘배,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진짜 가해자는 이 중장이야.
박춘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은미, 내가 이 중장을 직접 체포할게. 장은미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법 말고 법적인 방법으로. 박춘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민간인이 되면 이 중장 같은 놈을 어떻게 건드려? 30년간 쌓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 장은미도 그 점이 걱정됐습니다. 민간인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였어요. 그럼 박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장으로 남아서 이 중장을 처벌해 줄 수 있어?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장은미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군복을 벗으려 했지만 이 중장을 처벌하려면 군인 신분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알겠어. 장은미가 결심했습니다. 소장으로 남아서 끝까지 해낼게. 장은미는 떼어냈던 소장 계급장을 다시 달았습니다. 김대령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박춘배가 핸드폰을 장은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부탁해. 정말 부탁해. 박춘배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서 수갑을 채웠어요. 장은미, 박춘배가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손자 무덤에 꽃 좀 갖다 놔줘. 그리고 조심해. 이 중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놈이야. 장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엄마, 정말 예뻐요. 수민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은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 그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수민은 놀랍도록 빨리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 수민이가 정말 아름다워. 장은미가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 중장 일은 어떻게 됐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야. 장은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꼭 해결할 거야. 장은미는 박춘배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 중장의 권력이 강력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민이 장은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 딸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장은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턱시도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정말 예쁘죠? 정우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정말 멋있어 보여. 장은미가 예비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민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잘해드릴게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수민은 정우진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장은미는 뒷자리에 앉아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장은미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김대령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장님, 이 중장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장은미는 긴장했습니다. 이 중장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박춘배 말이 맞았구나. 장은미가 생각했습니다. 30년 권력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두껍겠어. 하지만 장은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춘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였어요.
수민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장은미는 다짐했습니다. 딸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부패한 권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군. 장은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이 중장의 검은 승용차가 웨딩홀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 권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